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자, 오늘 안전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역시 안전생활백서를 이끌어 주실 우리 정미영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 안전생활백서를 진행하고 있는 정미영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 행사에 대해서 이제 2주 동안 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눠 네, 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실 건지. 네, 이번 주는 다시 이제 도로 시설과 관련해서 다시 네. 돌아와서 도로 말씀을 시설과 드리려고 네네. 하는데요. 계속 누누이 이제 포토홀이라든지 도로 파임에 대해서 제가 한 2, 3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있는데 오늘은 도로와 관련된 도로 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설명에 앞서서 혹시 이제 임지연 아나운서님은 우리는 이제 각자 생활하면서 도로 집 밖을 나서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나서는 순간 우리는 도로를 바로 밟게 되고 도로와 밀접한 관계를 이제 유지하면서 생활하게 되는데 혹시 도로를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운전하시면서 혹시 지금 딱 도로 안전 시설물이라 그런다 그러면 혹시 생각나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으실까요? 뭐 많은 시설이 네, 있겠지만은 도로 시설물 하면은 뭐 신호등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네, 또 그 횡단보도? 네, 네, 횡단보도도 잘 건너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표지판 같은 것도 있고요. 전봇대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 떠오르는데 더 많겠죠? 그쵸. 네네. 네.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는 이제 보행자와 네. 차량을 위해 도로 음. 안전 시설물이 우리 곳곳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음. 한눈에 도로 안전 시설물은 한눈에 보고 알아볼 수가 있는 쉽고 일정한 이제 특징을 음.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음. 있어야지만 바로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도 이제 안전과 바로 이제 직결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야간 통행 시 이제 시선 유도등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는 이제 이거를 시선 유도등이라고도 하고 도로 표지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네네. 도로 표지병에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든지 이제 늦은 음. 밤 운전 시 네네. 운전자의 이제 시선 유도를 역할을 하는데요. 표지병은 주로 이제 바닥에 이렇게 박혀 맞아요. 있는 경우도 있고 네네. 요즘은 이제 중앙 분리대 위에 이렇게 네. 동그랗게 모양으로 이제 음음. 불빛이 반사해서 맞아요, 맞아요.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것도 네네. 바로 도로 표지병의 음.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도로 표지병은 일반적으로 바닥에만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그맣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밟고 지나가도 주행에 첫째나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 음. 턱을 넘는데 차량이 덜컹거려서 또 다른 이제 2차 사고가 그렇죠. 날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게 최대 높이가 3cm로 음. 미만으로 이제 제한해서 이제 딱 음. 바닥에 설치가 된다고 네네네. 하고요. 이제 시선 유도 표지는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도로의 가장자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차선 분리대 위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바닥에 넓은 못을 박는 형태로 설치된 것도 여러 음 가지 이제 음. 상황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모든 뜻의 이제 도로 표지병의 역할은 네. 빛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해서 빛을 음. 반사시켜서 음. 인제 운전자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인제 건너갈 수 있고 지나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선 유도 표지 같은 경우는 낮에는 사실은 별 신경을 안 써도 그렇죠. 돼요. 그쵸? 밤에 네. 맞아요. 근데 인제 야간 주행 시에는 정말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밤에 운전할 때 이렇게 도로가 특히 비가 올 때 야간 운전할 때 차선이 잘 안 보여서 위험하다라고 그때 말씀하신 적이 그쵸. 있으실 거 네네. 기억나시죠? 예, 저도 네네.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사실은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밤에는 그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약간 어두컴컴한 경우도 사실은 많잖아요. 도로에 따라서 어떤 경우 정말 환한 경우도 있지만 약간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가로등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빛을 반사하기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특히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그 자동차의 빛에 의해서 반사시켜서 이제 운전자가 차량의 그 굴곡 상태라든지 도로의 상태를 음. 파악할 수 있게끔 네. 안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네, 시선 유도 등의 네. 역할입니다. 역할이다. 네네. 네네네. 그 도로 중간중간 보면은 네. 그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안전시설물이. 네네네.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갈매기 이제 이렇게 음. 꺾였다고 해서 네네네. 갈매기 표지라고 불리는데 음. 갈매기 표지의 역할은 마찬가지로 시선 유도 표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주로 이제 급커브 구간에서 많이 발견되고 도로의 선형이나 굴곡된 정도를 이제 갈매기 기호를 통해서 네. 운전자에게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역시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최근 이제 시선 유도 장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핵색, 항색이나 백색으로 이제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주황색이나 빨간색 가느다란 그 봉에 흰색의 반사띠가 둘러져 있는 그 시설 유도 봉이라 그래야 네네, 되나? 맞아요. 네네. 그것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제 시선 유도봉은 또 네네. 다른 이름이 이제 차선 규제 봉이라고 불리는데요. 아, 이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나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 곳에 이제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네네. 안전상의 이유로 옆 차선으로 침범하면 안 되는 구역이나 그리고 이제 도로 합류 구간 그리고 또는 이제 사고가 잦은 구간에 설치가 되어서 운전자의 주의를 이제 끄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선 규제 역할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왜 설치가 된 게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구역에 보면 차선 옆에 많이 맞아요. 있죠. 네, 맞아요. 거기도 있고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이제 불법 유턴 금지 쪽에 이제 이건 야간 운전도 마찬가지로 시인성 극대화를 하는데 그 야간 운전에도 이제 운전할 때 그 똑같이 반사등을 반사시켜서 이제 그 정확한 도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설 유도봉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차선 규제봉이다라고 네, 하는 게 더 외우기가 쉽네요. 그죠? 네네네네. 네. 근데 이제 정명 대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그런 그 차선 규제봉들이 좀 막 부서지거나 막 그런 넘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네. 그 맞아요. 재질이 좀 딱딱하지 않은가요?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걸까요? 뭐로 맞아요. 된 걸까요? 그러니까 시선 유도병의 네네. 경우는 이제 차량이 만약에 부딪히면 차량이 네. 파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부분 때문에 그렇게 딱딱하지 않은 재질로 이제 이게 네네네. 제작이 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 어떤 경우는 아예 바닥에 못만 맞아요. 있는 네. 경우도 있고 맞아요. 네. 어떤 경우는 이제 이게 못이 세 개가 박혀져 있거든요. 네네네. 그 중에 두 개는 받쳐져 있고 하나는 이제 네. 빠져서 이렇게 반 맞아요. 기둥으로 넘어져 있는 맞아요. 경우나 아니면 아예 접혀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음. 이런 이제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음. 아시는 사실은 음. 일부 이제 운전자분들이 이제 유턴을 한다거나 불법 음. 주정차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고의로 이를 깔아뭉개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주의할 점은 이렇게 고의로 깔아뭉개거나 파손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네, 음. 벌금 아니 있습니다. 물론 고의로 그러긴 않겠지만은 네네. 하다 보면은 그게 인제 예를 들어서 망가지거나 하면은 본인이 그걸 보상을 해야 되는 네. 건가요? 아, 그건 몰랐어요. 네, 그게 이제 네. 만약에 우리가 도로 시설 이제 다음 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시설물을 이제 의도치 않게 파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자리를 뜨면 안 되고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거 외에도 보행자의 인제 안전을 위해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그 도로 안전 시설물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 볼라드라고 하나요? 네. 아, 볼라드입니다. 볼라드? 네네네네. 네네. 고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볼라드는 이제 자동차 진입을 음.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마라 말 그대로 네네. 이곳에는 자동차가 진입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곳에 보통 이제 볼라드를 설치하는데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횡단보도 쪽이라든지 근데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도로와 인도 사이에 이제 생긴 말뚝 모양,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렇게 말뚝처럼 길쭉하게 생긴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이제 네모나게 대리석으로 만든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U자 모양으로 만든 이제 이렇게 볼라드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인도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교차로의 횡단보도 그리고 좀 소화전 많이 군데 있잖아요. 군데 소화전 주변에도 이제 U자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교통섬이라든지 우회전 구간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설치된다는 특징을 딱 보면 일단은 도로와 인도 사이에 턱이 낮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쉽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바로
보행자의 이제 인도에 있는 보행자를 덮치거나 함으로써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네네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볼라드가 설치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아까 시선 유도봉은 딱딱하지 않은 재질로 네, 되어 있다라고 재질인데. 했잖아요. 근데 네네. 이거는 이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주로 콘크리트나 아까 이제 대리석 모양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금속 재질로 되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레탄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 지역 그 지역에 어디 장소에 설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재질이 좀 다르게 설치가 되어 있지만 주 원인은 보행자를 차량 진입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설치된 안전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면은 볼라드도 그 딱딱한 것도 휘어져도 있고 뭐 맞아요. 빠져도 있고 그런 경우 많이 보이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그러면 운전자가 실수로 뭐 해놨거나 또 인위적으로 빼놨거나 하면 그것도 맞아요. 본인이 보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아, 이제 어쨌든 아까 네. 볼라드의 취지 목적은 자동차 진입 억제를 막기 위해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진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이 진입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도로교통법이 정한 안전시설물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큼 해당 건수에는 저희가 안전신문고에 보면 볼라드와 관련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만약에 이제 볼라드를 불법으로 훼손하거나 손괴하는 경우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볼라드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오. 7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으로 그래요? 네,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볼라드가 밑에 보면 이렇게 열쇠로 장구게 되어서 이렇게 맞아요, 사실 뺄 수 맞아요. 있도록 네네, 하게 되어 맞아요. 있어요. 이제 네네. 그런 부분이 임의로 이제 그걸 파손하거나 어떤 행사 뭐 차량이 원래 진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긴 하지만 간혹 그 건물에 따라서 이제 차량이 진입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열쇠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 임의로 조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볼라드는 아까 위쪽에는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 볼라드 위에 이제 드시고 가시다가 특히 이제 음료수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캔을 위에 올려놓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차량으로 맞아. 인해서 볼라드가 휘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게 볼라드 위에 그 덮개가 파손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에는 구멍이 뻥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나가다 보면 그 안에 쓰레기도 많고요. 담배 꽁초도 맞아. 많고 네, 특히 네네. 음료수 병들이 굉장히 네네네. 많습니다. 이것 맞아요, 또한 맞아요. 우리가 이제 안전의식에 대한 또 고려해 보아야 네.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포톨 공사라든가 보수공사 할 때요. 네네네. 도로공사 관련해서 설치되어 있는 이 벽에 구조물 역시 도로안전시설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유심히 보셨는데 네네. 바로 네 맞습니다. 이제 새로 포장되는 도로나 이제 공사하는 곳에 네. 이제 방호벽을 설치하는데 그걸 방호벽이라고 해요. 네네네. 방호벽이라고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주황색하고 흰색의 모양으로 된 벽돌 같은 모양의 이제 네네네. 그건데 맞아요. 네, 그것 또한 안전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곳으로는 차량이 진입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호벽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거 되게 약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그 방호벽 안은 빈 공간으로 비어져 있어요. 그곳에 이제 차량이 뭐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을 채워서 이제 그 지지대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네네. 네, 그래서 이름을 워터 베리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간혹 이제 그런 무게를 위해서 시멘트를 넣어서 이제 세워두는 곳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차량이 그거를 무시하고 그 그러면- 방호부를 돌진했다. 그러면 차량이 부서지는 그쵸. 거죠. 차량이 큰 사고로 파손- 이어지는 맞아요. 거죠. 네, 차량도 파손하고 또 음. 다른 이제 사고 위험도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제 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레이싱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관람을 하신다거나 TV를 보시면 이제 여기 또한 방호벽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선 이탈하는 걸 방지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주차장에서 차를 어디다 세워준 줄 몰라가지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셨어요? 요즘에 기억력이 깜빡깜빡. 네, 요즘에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요. 그 네. 주차하기도 너무 힘들고 요즘은 차가 맞아요. 너무 네,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안전시설물은 어떤 걸까요? 주차 스토프라고 하고 네, 있는데요. 이제 네네. 종류 이름이 굉장히 하나의 제품인데 하나인데 되게 다양한 이름을 갖고 음, 있습니다. 카 스토프, 스톱바, 그다음에 멈춤턱,
그다음에 주차 블럭, 고무 블럭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네네네. 이름은 각자 이름은 다르지만 음.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네네. 주차장에 이게 뭐지 생각하시면 주차장에 차량 주차하는 곳에 긴 막대기처럼 고무의 네. 모양 고무 네네. 재질로 이렇게 네네네. 설치되어 있는 게 바로 스토퍼. 주차 스토퍼입니다. 이제 주차 스토퍼 역할은 자동차가 진입을 해서 후진 또는 전진하지 못할 더 이상 전진 네네. 후진하지 못하도록 네네. 그 하는 역할과 그리고 주차장에 차량 옆 다른 차 옆과 옆이라든지 그리고 차량이 이제 시설물하고도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자, 오늘 우리 도로 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네. 주셨는데 위에 말씀하신 안전 시설물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사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쵸.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이제 파손된 것을 보고 안전 신문고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네.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인가. 그거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네네. 네. 일단은 도로와 파손된 이제 도로 안전 시설물을 발견하셨다 하시면 핸드폰 스마트폰을 켜시고 네.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안전신고에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도로 시설물 파손 그리고 이제 사진 선택을 하시고 그 사진을 잘 찍어주셔서 제가 꼭 사진 2장을 찍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그리고 파손된 사진을 찍어서 뭐가 파손됐는지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와 관련해서 모든 지자체는 이제 매년 도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시설 안전물과 관련된 거를 계속 이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무리 재정비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보행자나 운전자가 파손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뭐 다시 보수하고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제 기능을 상실하지 음, 않도록 음.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